자, 이번에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아요. 어떤 거냐면 김 기자, 사실상 미국이 이 뭔가 봉쇄 정책에 들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조치를 내놨는데요. 일단 본인이 지금 이 사태를 전시 상태로 뭔가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We're going to defeat the invisible enemy. Yeah, I look at it, I view it as in a sense, a wartime president. I mean, that's what we're fighting. 초강경 조치가 뭐냐면요. 거의 사실상 전 세계 출국 금지를 시킨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출국 금지? 자국민 대상 여행 경보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4단계라고 하면요. 통상 현재 전쟁 중인 나라에 발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인들이요. 외국 나가지 마세요. 그냥 미국 이 본토 이 땅에만 있으세요. 절대 다른 나라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런 정책을 핀 겁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초강수 조치를 미국이 꺼내들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치적 의도인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그 중한 정도를 뭐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증가세가 그냥 넘길 정도로 뭐 그냥 넘기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경 폐쇄에 준하는 이런 엄중한 조치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와중에도 뭐 중국이랑 각을 세우고 해서 또 차기 대선까지 본인의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제 포석을 두고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정도 되죠? 13,159명이네요. 13,000여 명. 사망자는요? 176명이요. 아하,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이 사실상 이제 국경 봉쇄 정책에 나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국무부가 오늘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가면 못 돌아와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 여행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무기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지 마세요. 미국 땅에만 머무르세요. 사실상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진짜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주 이례적인 조치인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그 항공편을 모두 폐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미 같은 경우, 페루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데려가려면 전 세계를 보내라 이렇게 한 상태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다른 나라에 여행 중이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국경 폐쇄하고 직항 다 폐쇄한 다음에 자국민은 전 세계를 띄우라. 그럼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5명 있는데도 띄워야 되고 10명 있는데도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 배에서 선상에서 있는 한국인 2명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띄워가지고 데려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같은 경우 그 2명 가지고 전 세계 띄우기 어려우니까 지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진짜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온다.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 띄우라고 하지만 우리가 못 띄워주면 당신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경고한 것이죠. 근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미국의 저 초강수 정책은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저게 좀 효율적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미국의 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경을 저렇게 락다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나가고 들어올 사이를 앞으로 없을 테니까 나가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도 아니고 자국민이 나가서 니네들 들어올 때 시간이 없으니 아예 우리가 문 잠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안에서도 이미 지금 아까도 제가 좀 14,000명이 지금 확진 환자가 됐고요. 217명으로 좀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이건 뭐 수치로 변하니까요.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의 이 추세가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초기 중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추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건데 인비저블 에너미와 싸운다, 월타임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한 게 이미 그 전반적인 상원 물자를 군수 상대 말만 워타임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물자의 동원을 지금 전시상으로 바꿔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옛날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 방위군이 도시를 이렇게 에워싸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휴지가 동나고 다른 게 동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런 워타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미리 워닝을 하고 이제 이 바이러스를 잡겠다. 어떤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초강수를 지금 뒀습니다. 미국인들이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미국에만 머무르시오. 나간다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김 기자, 이 국경을 사실상 공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뭔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내에서도 책임론, 왜 이제서야 이런 강수를 뒀습니까? 이 책임론이 나올 법한 분위기와 상황이 되니까 이 발원지가 중국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I have to call it where it came from. It did come from China. So I think it's a very accurate term.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A Because lot it of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Are you I comfortable have with this term? as you know, China tried to say that it was caused by American soldiers. That can't happen. 발원지가 중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자회견 문구까지도 본인이 직접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from the coronavirus라고 하는 그 원래 문구에서 코로나를 Chinese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중국으로 직접 수정해서 발표하기도 하는 등 문구까지 수정할 정도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저 기자회견문 있습니까?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저렇게 원래 저 출력된 데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코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coronavirus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에 딱 사인펜으로 줄이 그어지고 Chinese 이렇게 직접 손수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국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렇게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가 미국의 잘못이 아닌 저 중국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뭐 이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그 이전부터 WHO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역명을 넣지 말라. 그래서 코로나19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거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한 바이러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중국 전체를 넣어가지고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바이러스를 이렇게 바꾼 건데 이거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을 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2014년에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콩고의 에볼라강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지카 바이러스, 어린이들 소두증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 지카 숲이라는 데가 있군요.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메르스 이것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맞아요. 중동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중국에서 나온 사스부터 이제 그런 이름, 지역 이름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니까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거를 이제 지역명을 넣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이 중국에서 발원했고 전 세계 국가에 지금 170여 개 국가에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원천이 바로 중국이고 책임이 중국한테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차이니스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이 코로나 확산 3개월 만에 확진자가 0으로 나왔답니다.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만 이건 중국 전역이 아니고요. 우한시가 포함된 중국의 후베이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후베이성의 2월 12일의 신규 확진자가 14,840명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2월 12일 이후 36일 만인 3월 18일 그러니까 그제 그리고 19일이면 어제죠. 이틀 동안 이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지금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틀 연속.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강원 교수는 과거 사스 때 통계 축소한 전례가 있어서 중국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우주 교수는 잠복기가 보통 2주잖아요. 14일. 그러니까 그 2배. 28일 동안 연달아 환자가 없어야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장 변호사 보시기에는 중국의 저 발표를 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감소세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0명이라는 수치가 단순히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단 내에 이제 감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0명인 건지 실제 환자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따져봐야 되고 전문가들께서 계속 이 잠복기의 한 2배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0명으로 나와야 그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낙관론을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하 국장은요? 이게 이제 우한에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의 가지를 않고 있다가 사실은 지난 10일에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갔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한 5일 전만 하니까 10일에 5일 전이니까 한 5일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씩 이제 후베이성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5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줄었어요. 뭐 30명, 10명 이렇게 쭉 줄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로 이틀 전부터 0명 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0명으로 나온 건데 중국이 사실 물론 이제 불투명하고 뭐 축소한다 이런 것들을 서방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진단 키트가 모자랄 때는 확진이 되지 않아서 확진 숫자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단 키트가 충분히 있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확진 환자가 대략 한 30명에서 60명 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5천만 인구로 치면은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진단 키트도 충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거를 일부러 중국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0명으로 일부러 하고 숨기는 건 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중국 기사를 보면은 이거를 통계를 후베이성에 이 통계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보고하는 그 여자 직원이 있는데 루팅팅이라고 하는 직원이에요. 루팅팅? 근데 그 직원이 후베이성 전체를 쭉 통계를 내고 0명으로 확인이 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것이 자체가 무슨 일부러 0명으로 만들어서 속이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얘기 좀 해볼게요.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이탈리아 사망자가 중국을 추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자 숫자가요, 중국을 추월했는데요. 그 숫자를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3,405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은 3,248명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 이래 중국 사망자를 넘은 나라는 여태까지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탈리아 사람들 참 이 코로나 이겨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따르면 여기가 이탈리아 지역의 한 아파트인데요. 다들 이렇게 뭐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복도에서 함께 뭐 그 노래를 부르거나 흥얼거리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아파트 이제 발코니 같은 데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탈리아 발코니에서 어떤 남성이 디제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깥에 잘 못 돌아다니니까 뭐 춤도 추고 디제잉 하면서 음악도 서로 같이 나눠 듣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밥을 먹다가 함께 이제 발코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탬버린을 치고 같이 춤을 추고 서로를 응원하는 저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발코니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뭐 물을 배달아서 먹을 걸 나눠 먹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탈리아가 박 교수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쨌든 심각한 모양이네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낙관적이네요. 지금 숫자가 이탈리아가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 지금 현재 3,455명이 돌아가셨고 중국이 3,248명인데 이 언뜻 숫자만 보면 뭐 이탈리아가 그냥 단순 많아진 건데 사실 이거 인구 비례로 봐야 됩니다. 이탈리아 인구가 지금 6,600만이거든요. 그 중국인들은 16억이에요. 14억 정도. 14억이면 15억 넘어가요. 그래서 24배가 차이 나서 제가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현재 지금 돌아가시는 거를 만약 중국 인구로 따지면 8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8만 5천 대 인구 비율 따져서 8만 5천 대 지금 3,2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탈리아 롬바르디 지금 지역에서 그 사망자 수가 300명, 500명 늘어나서 그 시체 운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중국하고 저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유럽 지역 미국에서도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게 중국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완전 스파이크 에픽센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더 무서운 것이고요. 예. 여긴 모두가 육로로 지금 뭐 이제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좀 락다운. 다르긴 한데 예. 여전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런 낙관적인 거는 뭐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탈리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